유니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다운받는 거 그리고 유니티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니티는 이제 2D와 3D 그래픽을 지원하는 다목적 게임 엔진으로 어, 좀 최근에 이 엔진을 사용해서 다른 여러 3D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유니티를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개발자한테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한국어, 영어 모두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이 풍부하기도 하고 여러 플랫폼에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모바일이나 데스크톱 아니면 콘솔 이렇게 여러 게임을 빌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 안에서는 이제 보통 뭔가 앱을 개발한다거나 그러면 코드를 주로 이용해서 뭔가 앱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안에 들어있는 리소스를 사용해서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런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추가되는 수많은 신기술과 성능 향상도 유니티의 장점으로 뽑히고 있고요. 음,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독특한 비주얼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유니티의 회원 가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이 부분을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로그인하기와 유니티 아이디 만들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니티 계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니티 아이디 만들기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유니티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유니티 아이디 이메일하고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란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메일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 영어는 대문자가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뭐 평소 비밀번호 만들듯이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맞게끔 패스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그리고 풀네임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유니티 아이디를 누르시면 계정,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이용해 주신 계정 생성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유니티 허브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요. 유니티 허브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그거를 여러 버전의 유니티 에디터를 이 한 컴퓨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허브는 여기 리소스에 여기 유니티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니티 허브를 먼저 다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여기 윈도우용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고 만약 맥이나 다른 걸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여기 유니티 허브 다운로드에서 맥용 다운로드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셔서 어, 유니티 허브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허브를 동의함 설치하시고 이제 유니티 허브를 실행해 줍니다. 그럼 처음에 이렇게 아까 만들어 주셨던 유니티 계정을
여기에 로그인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로그인 하려면은 이렇게 로그인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만드셨던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사인인 누르신 다음에 여기 위쪽에 이렇게 팝업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 취소가 아닌 열기를 클릭하셔야 유니티 허브에 이렇게 어, 여기 Get Unity Personal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 어그리를 바로 해주셔도 좋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유니티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선스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라이선스를 받을 거냐 그 내용인데 일단 여기서 디스어그리를 눌러서 어떻게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바로 위에 팝업 창이 뜨죠. 매니지 라이선스라는 팝업이 뜨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프로필에 누르셔가지고 여기 매니지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셔서 개인 라이센스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유니티 에디터도 다운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맨 밑에 있는 Get a Free Personal License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개인 라이센스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니티 에디터를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여기 유니티 허브에서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왼쪽에 프로젝트 밑에 인스톨 창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미 유니티 에디터가 이렇게 두 개 다운받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닌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리스트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 위에 인스톨 에디터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LTS라고 있는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은 지금 이 버전의 에디터를 이 유니티 자체에서 장기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LTS라고 적혀 있는 버전을 다운받아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톨을 누르셔가지고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인스톨에서 여기 이제 설정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저희가 유니티와 함께 더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같이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도 체크를 해두시고 여기 여러 가지 플랫폼 지원이 있는데요. 이제 안드로이드 빌드 서포트는 딱 봐도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빌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것들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iOS, 뭐 비전 OS, 리눅스 이런 버전의 플랫폼에다가 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컨티뉴를 통해서 이렇게 유니티 에디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는 설치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이걸 진행함과 동시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도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셔가지고요. 그래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2022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를 따로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운받아 주시고요. 지금 이 유니티 에디터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다운받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처음에 다운받을 때 여기서 몇 가지 체크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으신데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유니티를 사용한 게임 개발 이 부분에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이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그 코드를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를 누르셔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렇게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니티 에디터를 다 다운받고 나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에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지금 다운로드한 버전이 이 딱 중앙 위쪽에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어떤 템플릿을 사용을 할지 그 환경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3D로도 만들 수가 있고 여기 3D 만들 수 있고 여기 각종 뭐 템플릿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건 이 3D 환경을 선택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네임, 뭐 로케이션 이렇게 다운받는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 네임을 처음 저희가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이름은 마음대로 이용을 프로젝트 이름을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 여기 중요한 건 이 로케이션 부분인데요. 이제 이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될 위치인데 이 경로에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좀 오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영어 이름만 영어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정을 완료하면 Create Project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화면이 있으면은 굉장히 낯선 것을, 이 툴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낯선 환경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왼쪽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키워서 왼쪽에 이 창은 하이어라키 창인데요. 이 하이어라키 창에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 그러니까 여기서 물체들의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메인 카메라와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이 두 가지 오브젝트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씬으로서 이 씬에는 현재 오브젝트를 좀 여기에 있는 것들을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큐브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어라키 창에서 왼쪽 위에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이 큐브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를 클릭하여 여기 3D 오브젝트에 큐브를 누르셔서 큐브도 생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큐브를 씬 안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 시점을 좀 변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서 보려면은 마우스 휠키로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좀 더 멀리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셔서 보면은 이렇게 제가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다가 카메라 보는 방향을 좀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르면은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가 직접 이렇게
움직여서 그 오브젝트의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시점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휠키를 클릭한 상태로 움직이면은 이 전체 씬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아마 블렌더하고는 살짝 이 조작하는 방식이 다르셔가지고 블렌더랑 같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헷갈릴 수가 있으니 이 점 잘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큐브를 이렇게 클릭을 할 수가 있는데 마우스 왼쪽 키를 클릭해서 큐브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에 갑자기 이 여러 가지 뭐 잡다한 것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스펙터 창으로 여기에는 이제 이 오브젝트의 이제 성질을 좀 표현해 주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각종 이걸 하나하나를 이제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이 컴포넌트를 이 오브젝트의 약간 크기나 이런 어떤 중력값 뭐 이런 성질들을 여기 안에서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거는 프로젝트 창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 창은 이 전체 저희가 이거 헬로 유니티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는데요. 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리소스들을 관리하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종 에셋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끌어와서 리소스를 끌어와서 이제 여기 안에서 사용하고 편집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좀 보자면은 여기 씬 위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버튼이 있고 일시정지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 오브젝트의 성질 이런 설정해 둔 거 그리고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이 게임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게임 창은 이 플레이어가 저희가 이제 게임을 만들거나 어떤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이 플레이어가 실제로 보게 될 화면을 띄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런 화면이 이용자한테는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여기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레이 모드를 해제해 줄 때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이 플레이 버튼을 다시 누르셔가지고 이 편집하는 씬으로 돌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큐브에 한번 중력을 줘볼 텐데요. 그래서 지금 큐브가 선택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큐브를 선택을 해 주셔가지고 이 인스펙터 오른쪽에 인스펙터 창에서 Add 컴포넌트를 눌러줄 겁니다. Add 컴포넌트를 누르셔서 다음에 여기서 리지드 바디를 검색을 해줍니다. 이렇게 리지드 바디가 이 오브젝트에 이제 중력 값을 넣어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면 이제 이 물체의 중력이 입력돼서 플레이 해보시면은 이 큐브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래 바닥이 없기 때문에 이 큐브는 한없이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D 오브젝트에서 바닥을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바닥을 하나 생성을 해줬는데요. 지금 현재 이 바닥이랑 큐브가 겹쳐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 바닥이 눌러진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인스펙터 창에서 트랜스폼이라는 컴포넌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는 이제 이 위치 그리고 회전값 그리고 크기값 이 세 가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의 포지션 값을 x, y, z 값을 전부 다 이제 0으로 돌려놔 주시고요. 그리고 큐브를 클릭해서 큐브는
y 값을 3으로 해서 이 바닥보다는 좀 높게 이렇게 나오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그 게임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굳이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고서 게임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씬 옆에 이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누르면은 이제 그 플레이를 했을 때 보이는 그 게임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큐브가 떨어지다가 이 바닥에 의해서 멈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플레이 버튼을 종료해 주시고요. 이제 이 씬을 저장을 할 겁니다. 보통 어떤 문서 작업이든 엑셀 작업이나 PPT가 됐든 뭐 저장은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컨트롤 S 키를 누르셔가지고 이 씬을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근데 왼쪽에 이제 이 하이어라키 창을 보시면은 여기 샘플 씬 옆에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장하지 않았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건데,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면은 이 별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니티를 한번 꺼볼 텐데요. 뭐 게임을 많이 하셨으면은 Alt F4를 눌러서 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오른쪽 위에 X를 눌러서 이렇게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티를 이번에 방금 닫았던 유니티 프로젝트를 다시 열 건데, 유니티 허브의 장점은 또 이곳에도 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각종 만들어 놨던 그 프로젝트를 언제든지 클릭해서 다시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 유니티를 다시 클릭을 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그 정보들이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이 레이아웃을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이 레이어랑 레이아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아웃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렇게 각종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2x3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이 레이아웃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각종 각 자신의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 값으로 놔가지고 이 화면으로다가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 레이아웃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여기에 있는 각종 하이어라키 창, 인스펙터 창, 이거를 따로 본인이 직접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왼쪽에서 이 하이어라키 창을 확인하시기 싫으시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해서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창도 따로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팝업으로 뜨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창을 따로 빼앗가지고 여기 콘솔 창이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콘솔 창은 플레이를 했었을 때 오류나 버그를 확인하시는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레이아웃을 조정할 때는 이렇게 크기를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해상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상도는 이 게임 창에서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씬 창이 아닌 이 씬 옆에 게임 탭을 눌러서 게임 창으로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은 Free Aspec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 게임의 해상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대 9, 16대 10, 풀 HD 이런 식으로다가 해상도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설정되어 있는 건 당연히 프리 에스펙트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게임 창의 크기나 이거는 이 완성될 게임에 미리 보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 게임 창의 크기나 화면 비율을 수정해도 이제 저희가 따로 빌드한 그 게임의 실제 실행 화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어라키 창에서 지금 샘플 씬에 이제 옆에 눌러 보시면은 이 씬 안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 리스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브젝트들의 인스펙터로 확인하셔서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쉬 필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3D 메쉬 파일을 받아서 오브젝트의 외곽선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보통 오브젝트는 점, 선, 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외곽선을 지정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쉬 렌더러는 이 메쉬를 따라 색을 채워 그래픽 외형을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쉬 필터는 선을 나타내 주는 거고, 렌더러는 면까지 이렇게 채워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박스 컬라이더는 이제 이 3D 오브젝트에서 선하고 면을 이렇게 지정해 주는데, 그거는 이제 실체가 없는 유령이라고 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령 같은 거에다가 이제 사람이 육체를 가지는 것처럼 그 박스 컬라이더를 지정해 주면 얘가 실제로 이제 자신의 육체를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스 컬라이더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플레이를 했었을 때 저희가 얘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바닥을 통과해서 한없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이 박스가 실체를 가지고 이게 막혀서 이렇게 더 이상 통과하지 않고 바닥에 멈추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문서나 파일 폴더에서 파일을 보기를 변경하는 것처럼 프로젝트 창에서도 이 파일을 변경하는 것을 파일을 보는 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 밑에 이거를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 안에 있는 파일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끝까지 작게 하면은 우리가 폴더 안에서 보듯이 이렇게 리스트 뷰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콘솔 창을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이 콘솔 창에는 총 아까 오류랑 버그를 확인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총 3가지 종류의 로그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 로그라고 회색으로 뜨는 로그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기록 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랑 이제 빨간색, 항상 빨간색은 이제 위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 노란색 경고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장할 만한 수정 사항이 존재할 때 표시하게 됩니다. 이제 플레이를 할 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빨간색 로고가 뜨게 되면은 이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안 되는 그런 좀 심한 치명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문법이나 접근 등으로 명령을 이제 실행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코드를 수정해 주거나 이제 그 물체의 컴포넌트 값을 수정해 주던가 해야 이제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오브젝트를
저희가 인스펙터 창에서 이 값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을 해줬는데요. 이 씬 안에서 직접 이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여기 씬 안에서 왼쪽을 보시면은 이 툴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핸들을 누르게 되면은 이 화면을 직접 씬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평행 이동 툴, 트랜슬레이트 툴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이 오브젝트의 위치를 이 화살표를 클릭한 상태로 끌어당겨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 화살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은 그 면에서 2D처럼 이렇게 그 면에서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눌렀을 때 화살표가 노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축으로다가는 절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전 툴인데요. 이거는 이 오브젝트의 회전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 오브젝트를 회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일 툴로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크기를 조정도 할 수가 있고, 특정 축으로다가 이제 이 큐브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렉트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UI와 이제 2D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 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뭐 이동, 크기 조절, 회전 이 모든 거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거는 이제 툴을 사용할 때는 이제 단축키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QWER을 눌러서 T, Y까지 눌러서 이렇게 단축키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임 오브젝트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생겨나서 다른 오브젝트들은 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 하이어라키 창에서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거를 보고 더블 클릭을 통해서 각종 오브젝트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이 기즈모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특히 3D를 다루는 툴에서는 항상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즈모는 오른쪽 위에 여기 이렇게 축으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큐브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원근감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근감이 있는 이 원근 모드, 그리고 원근감이 없는 등강 모드를 이렇게 나눠서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이 오브젝트들을 좀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가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플레이 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 제가 따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를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플레이를 종료를 했을 때 이 제가 수정한 값이 그대로 원상 복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편집을 하거나 수정을 할 때는 플레이 버튼을 끈 상태에서 항상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완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